눈싸움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한 가운데 지난 16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지상전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까지 진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나가 있는 제작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환 프로듀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헤브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눈에 띈 게 이스라엘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어놓은 유대인 정착촌인데요. 그만큼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만난 주민들은 10월 7일 전쟁 이후 서안지구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6일엔 이스라엘 군용 차량 80대가 서안지구 북부 제닌을 급습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병원을 포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급습으로 3명이 사망했고 최소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선 확대가 우려되는 곳이 또 있죠.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대를 찾았을 때 공습경보가 수시로 울렸는데요. 지하 대피소에서 만난 주민들에겐 이런 상황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향해 최소 10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보름 만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지휘센터를 보복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선 헤즈볼라의 침공에 대비해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훈련 중인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월 7일 취재진은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 도시 키리아트 시모나로 향했습니다. 골란구원 너머 쪽에서 들리는 포격 소리로 전운이 감돕니다. 레바논 남부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이 포격을 주고받는 사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방면에서 취재진이 있는 지역 쪽으로 포탄이 날아든 겁니다. 연이어 울려대는 공습경보. 서둘러 지하로 피신하라는 신호를 따라 취재진도 황급히 대피소로 뛰어갑니다. 시청 대피소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공습경보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빈도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So this is our life. This is the reality. Since we were a baby. It's from Lebanon. It's from Lebanon. I guess it's Hezbollah, but sometimes they say that it's Palestinians groups or things like that.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둔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한 뒤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로켓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쪽이 골란공원 시리아 쪽이고 저쪽이 레바논 헤즈볼라 사이드입니다. 계속 저쪽에서 지금 포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취재진은 전방에서 훈련 중인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헤즈볼라가 인근 주거 지역에 로켓 공격을 한 터라 군 병력이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는 실전 대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1km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 도시입니다. 오늘 기갑부대가 침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집결한 포병은 전부 예비군으로서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후 전 세계에서 돌아온 이들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Hard times, but our enemy is ready for any surprise they might do for us. We're ready for them too. Without. I traveling in India and I come back because the service call us. We keep the morale high, you know. Okay, that's good. But we are strong and we are always pray that it will be good and okay.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빈번해지면서 레바논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 시민들이 떠난 자리를 군인들이 채워갑니다. I'm scared, but I have, I believe. And when you believe, you are strong.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맹세합니다. 이튿날인 11월 10일 키리아트 시모나 거리엔 민간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피령 이후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거나 의지할 곳 없는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불안 속에서 지낸다는 쇼샨나 할머니. 폭격 속에서도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חם בחוץ, כן. יהיה טוב. 쇼샨나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병약한 심신 상태로 피란길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עדיף לי להישאר פה בבית יותר בטוח מאשר ללכת למקום שאני לא יודעת מה יהיה. ואני צריכה לראות אנשים בבעלה, בהיסטריות, וזה מכניס יותר ללחץ, אז עדיף להישאר פה. 창문 너머로 울려오는 폭격 소리. 남은 주민들은 유일한 안식처가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난 10일 공습에 이어서 15일부터는 전격적인 진입작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PD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가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던 알-시파 병원이 공습을 당했습니다. 하마스 측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1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병원 폭격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처 구조되지 못한 부상자들의 비명과 시신 수습을 도와달라는 구조대원들의 고함, 그리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뒤엉켰습니다. 지상전 본격화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은 민간인 치료와 피란의 구심점이었습니다. IDF forces are carrying out a precise and targeted operation against Hamas in a specified area in the Shifa hospital. 해안선을 따라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병원 지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숨어 있다고 판단하며 병원 건물에 대한 공습과 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시파 병원에는 하마스 지휘본부가 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군은 공습 닷새 뒤 병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용 땅굴과 무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ith ammunition, RPGs, AK-47s. 한편 병원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긴급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 치료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각종 의료기기 동작도 멈춰갑니다. قد تم إيقافه وبنك الدم كذلك وكل ما فيه قد يكون ذهب وفسد. 생명과 직결되는 냉난방기까지 파손되면서 의료진에 비상이 걸립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마비된 상황. 가장 연약한 생명, 인큐베이터 속 미숙아들이 먼저 옮겨집니다. 이번 공습 이후 숨진 환자는 40여 명. 결국 알-시파 병원은 지난 12일 운영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부족과 연이은 공습으로 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병원들. 11월 초까지 가자 지구에서 의료 활동을 한 마이코 씨도 제작진에게 자신이 경험한 참담한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They cannot even to keep their body for the cold place. The hospital use the fridge for the food or the ice cream to they keep this body, but now there are no electricity. It's really easy to spread out the infection disease. Those camp. KBS 글로벌 통신원이 가자 지구 중부 난민촌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As you see here, these women are lining up for the past 1 hour. 다른 난민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생존을 위한 위생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7일 기준 설사 증상자는 열흘 만에 3배나 폭증했습니다. 이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의 확산도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제 곧 겨울, 가자 지구에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식순환을 겪던 피난민들은 빗물을 그대로 받아 마십니다. 폭격에 이은 자연의 시련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닥쳐옵니다. 이제 망자에 대한 기도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부패한 시신이 쌓여가는 병원. 가족을 떠나보내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기가 다가오는 것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영상을 참 바라보기 힘든 그런 참혹한 장면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걱정이요. 가자 지구 내 하수 시설이 대부분 지금 다 붕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홍수 발생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지금 부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전염병 창궐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어제입니다. 17일에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하마스가 군사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왔던 연료 반입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연료 트럭 2대분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국제 여론이 악화되니까요. 이를 의식한 일종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 남부 도시에 민간인 대피를 촉구하는 전단이 살포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왜 남부 지역의 대피령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간 이스라엘은 하마스 본거지가 있는 가자 지구 북부를 이제 중심으로 작전을 펼쳤었잖아요. 네, 그 의미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지난 15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אין מקום בעזה שלא נגיע אליו. אנחנו נגיע ונחסל את החמאס ונחזיר את החטופים שלנו. 저 말인즉슨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남부도 가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네타냐후가 이 가자 지구의 전반적인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 어떤 경우라도 이 안보 통제권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을 거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사실상 팔레스타인 재점령을 현재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로 네타냐후의 속내가 팔레스타인 재점령이라면 이것은 기존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왔던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미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여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돼서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11월 발리에서 두 정상이 만났었죠. 그러고 나서 딱 1년 만인데요. 이 시진핑 주석은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더불어 이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38년 전 32살의 시주석 모습인데요. 젊은 중국 시절. 매체들은 이 시주석이 젊은 시절부터 미국과 인연을 맺어왔다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막 띄웠습니다. 네네. 이번 회담은 사실 타이완 문제라든지요, 그다음에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서는 사실 제자리 걸음을 걸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참여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두 개의 전쟁으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할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이죠. 이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타이완을 방문했었을 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인 핫라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담에서 그 핫라인을 갖다 다시 복구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자리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미국 기업가들 간의 만찬도 화제가 됐죠. 네, 정상회담 뒤에 애플의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이런 네로라는 미국의 재계 거물들이 네. 이 정상회담 뒤에 만찬에 정말 총출동을 했거든요. 특히 이 시 주석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무려 5,200만 원에 달했는데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다고 합니다. 티켓값이 비싸네요. 엄청나게 비싸죠. 네. 사실 중국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끌어내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현재 중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외국인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냈어요. 네, 그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고 또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불안하니까 투자금을 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긴장 완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었고 또 실제로 만찬 자리에서 시 주석이 미국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투자 유치를 홍보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친구라는 단어도 썼군요. 두 나라의 관계에 더욱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이 이 문제로 골치죠. 바로 빈대입니다. 특히 내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 파리에선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도 빈대가 출몰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송찬영 PD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것 바로 빈대입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아시아의 싱가포르까지 전 세계에 이른바 빈대 공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Bed bugs. Bed bug. Bed bug. Bed bugs have been making headlines over the last few days. 1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해충 빈대. 10분간 몸무게의 최대 6배나 되는 양의 피를 빨아먹는데 물리면 붉은 반점이 생기고 무척 가렵습니다. On peut plus vivre comme ça, s'il vous plaît. Aidez-nous. On peut plus rester comme ça. Ça me saoule ma vie, vous me croyez? 빈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빈대 출몰이 잦아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ersonnellement, je m'assois pas sur les chaises dans les RER ou les métros, donc j'évite de... We were very worried about it. That's why we spend a lot of money for a nice hotel because we don't want to be, bothered by them. 빈대에게 잠자리를 내준 사람들이 버린 매트리스. 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يكيب أنا فايت في مارسي ليك واش لقيت خاوتي البق رحلهم يا أخوي هادو قاع تاع الناس. 제작진은 최근 특수를 맞았다는 빈대 방역팀을 만났습니다. Olivier, enchanté. Mika, qui va faire le travail aujourd'hui. 6년째 해충 방역 사업에 종사하는 올리비에 씨와 밀카. 특수 훈련을 받은 빈대 탐지견 밀카가 먼저 탐색에 나섭니다. 개는 인간에 비해 최대 10만 배 뛰어난 후각을 가졌기에 탐지견의 수색 활동에 의존할 수 있는 겁니다. Si vous cherchez, vous faites des puits de lumière, vous allez lui faire peur. Elle va s'enfuir pour se cacher plus loin. Et c'est là où ça commence les complications, c'est que là vous faites ça, elles vont se fuir pour se cacher, elles vont recréer des colonies de chaque côté. 빈대 특유의 냄새를 알아채도록 훈련받은 밀카. 빈대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신호를 보내고 올리비에 씨는 정확한 위치를 포착, 방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탐지견이 빈대를 찾아낼 확률은 무려 98%. 밀카도 빈대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Mais il y a quelques années, les jeunes avec leur sac de sport, il y avait un internat, quoi. Et ben, en fait, il y en a un, certainement, c'est arrivé avec un sac de sport, et là, parti. Il a fallu qu'il démonte tout, toute la literie, etc. 여기저기 모이는 사람들을 따라 빈대도 따라붙는 법. 파리의 350만 유동 인구는 내년 올림픽 시기에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빈대가 출몰하면서 공포심이 늘어난 시민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탈 때에는 자리에 앉기 전 빈대를 확인하거나 신문지를 깔고 앉는 등 임시방편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지역병원에서는 빈대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Box d'urgence en fait. Donc évidemment les mesures ont été prises immédiatement, mais sur ce box uniquement. 빈대의 창궐이 더욱 두려운 이유는 엄청난 번식력 때문. 암컷 빈대는 한 번에 최대 20개, 일생 동안 2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빈대 한 마리만 옮아도 지방과 건물 전체에 퍼지는 이유입니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지난 5년간 프랑스 전체 가구가 빈대 방역에 쓴 돈은 연평균 약 3,300억 원. 민간 부문에서의 부담이 급증하자 상당수 시민들은 정부가 빈대 퇴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 한 의원은 대정부 질의 시간에 유리병 속 빈대를 보여주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Provoque de la paranoïa et les isole socialement. Les punaises de lit sont un problème national de santé publique, mais vous n'avez rien fait. 지구촌을 뒤덮는 빈대의 공포.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침대 틈에서 기어나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선사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물리면 정말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울지. 정말 프랑스가 빈대로 난리네요. 네, 거기다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각종 패러디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파리 올림픽을 빈대가 습격했다. 이런 게시물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은 네. 또 파리 올림픽은 쥐와 빈대의 싸움이다. 이런 풍자까지 등장하면서 저렇게 권투글러브 끄고 있죠. 맞대결을 하고 있네요. 진짜 파리가 쥐 때문에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빈대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Так далее. Но чем меньше барахла, тем,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и лучше. Меньше шансов, что из крупных европейских мегаполисов к нам будут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постельных клопов. 자, 이게 EU의 12차 대러시아 제재를 앞두고 열린 러시아의 경제 관련 회의에서 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대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유럽에 대해서 자, 유럽 제재하는데 일종의 비꼬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푸틴도 조롱한 유럽의 이 빈대 상황.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프랑스는 이제 와서 이렇게 빈대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왜냐하면은 찾아보니까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도 한 해 동안 20만 건의 빈대 반역이 있었고 2019년엔 파리 경찰 노조가 빈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며 민원실을 폐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영철 교수님 이건 그야말로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빈대는 인파가 몰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빈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으니까. 예, 무엇보다 당장 내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정비 사업 등을 해나가면서 공중보건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부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 덮어놓았던 빈대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실제로 올해 이 6월에서 8월까지 프랑스 내 이 빈대 관련 방역 건수가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무려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는요, 이 프랑스에서는 빈대를 전염성 해충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방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 빈대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빈대 방역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었군요. 네, 법적으로는요. 네, 법적으로. 문제는 이 빈대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빈대는 세계화를 상징하는 해충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옷이나 물건, 뭐 이런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엔데믹 이후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이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다시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됐죠. 이제 빈대도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빈대가 많이 그 출몰하고 있는 그런 곳을 보면 찜질방이라든가 기숙사, 뭐 모텔 네.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빈대 이슈가 된 시점을 보면 이 작년에 여름 휴가를 보낸 영국 같은 경우에 네. 2분기보다도 더 많은 65% 이상의 그 빈대 신고가 예. 급증했다고 하는 그런 휴가철 보고가 있습니다. 지나고. 빈대 개체수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요즘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SNS가 발달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인한 그 빈대를 쉽게 찾고 또 SNS에 올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괴담처럼 빈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살충제가 듣지 않는 슈퍼 빈대가 등장했다. 이거 좀 끔찍한 얘기 같은데 네.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모기나 바퀴 같은 가정해충을 잡을 때는 그 피레스루기의 살충제를 많이 쓰거든요. 이 피레스루기 살충제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빈대와의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성분의 살충제에 저항성을 가진 빈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살아남은 거죠. 예, 죽지 그래서 않고. 전 세계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네네. 않은 경우에는 이 피레스로이드 살충제에 또 잘 죽는 저항성이 아하. 없는 그런 빈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충제를 쓰지 않고 빈대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빈대는 한 60도씨 이상의 이제 고온이면 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탁물 같은 경우에 아하. 빈대가 서식할 걸로 의심이 되면 60도씨 이상의 이제 고온수에다가 이렇게 세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다림이나 아니면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네, 쉽게 네. 이제 퇴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 고온. 특히 여행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비닐백에다 넣어가지고 네. 가정용 살충제를 수에 분사 후에 네. 밀봉 상태로 한 3일간 이렇게 유지시켜주면 잘 방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기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빈대가 서식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이른바 신장산 해산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어가 인기가 높은데요. 이곳은 원래 중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인데다 황량한 사막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연어가 생산되는 걸까요? 정범수 PD특파원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막에 펼쳐진 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 끝이 없어 보이다 불쑥 하늘의 산 텐산 산맥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봉우리는 만년설에 덮여 있습니다. 최근 이 텐산 주변의 현들이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선 바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선 연어와 같은 해산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위구르족 등이 양을 치던 건조한 이곳에서 어떻게 해산물을 키운다는 것일까? 해발 1100m를 올라가야 있는 양어장. 양식회사는 해외 언론사 중 처음으로 이곳을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你为什么在这里养三文鱼？在这里养鱼最主要的原因是因为咱们这个地方的水质好，这些所有的水都是天山的溶血水，因为这条鱼水温超过20度就不适合了，水温又比较低，所以说非常适合养殖三文鱼。 양식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축구장 1만여 개의 크기에 달하는 양식장. 이곳의 연어 생산 능력은 연간 12,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양식회사는 물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오염시설이 없어서 토양과 수질이 깨끗하다고 강조합니다. 三文鱼它吃东西它是靠眼睛，这水要不清的情况下，它吃东西都吃不上。 성어기를 맞아 연어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신장 지역 연어 양식장이 중국 내륙 전체 양식량의 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불과 6년 전 시범 생산을 했던 낯선 사업. 지금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 초기엔 기술이 부족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움을 준 곳이 있었습니다. 韩国进口的设备也有啊。当时疫情期间，你说进些设备，他们过来安装呀，这些东西都有一点难度。韩国的一些养殖这方面的专家到我们这里来过，我们也交流过，需要注意什么，怎么样子保障鱼苗、提高鱼苗的成活率，这些都有过交流。 신장 지역의 또 다른 특색은 내륙에 갇힌 호수들이 오랫동안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소금 호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우럭, 새우, 전복, 가재와 같은 해산물 양식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장산 해산물이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可能跟这个日本人这个核污水排海有一定的关系吧啊，因为咱这里新疆这里是离这个海最远的地方啊，咱这里就一下子火起来了。 신장산 해산물은 이른바 신센으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연어 가공 공장은 최근 한 달 사이 주문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선 현지 직원 채용도 늘렸다고 합니다. 我们这公司目前这个是人数上还是比较多的，占到80人左右了。像我们有维吾尔族啊，还有这个回族啊，包括我们的汉族。 到这个厂上班也给我们增加了收入。我们还有很多的这个同学呀，得到这样消息以后，也都从大城市都返回到我们这边来。 이렇다고 할 산업 없이 낮은 수익에 의존해온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해산물 양식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막에서 길러진 신장산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PD 특파원 정범수였습니다. 해발 1100m 고지에서 양식되는 연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국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마약이나 총기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300년대 태국 북부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번성한 란나 왕조의 도시 성곽 출입문이었던 이곳. 비둘기떼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단골 코스입니다. This is our honeymoon. We think Thailand is a great place to be here, and it's very chill and lots of programs is very exciting. 겨울 성수기와 함께 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ก่อนหน้านั้นนี่ได้บ้างไม่ได้บ้างแต่พอคนจีนเข้ามาแล้วเราก็มีรายได้ขึ้นมานิดนึง 지난 9월 25일부터 전격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첫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 환영 행사에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고 선물도 건네고 뜻밖의 환대에 중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今天是免签的第一天，就是碰巧了，对，然后有这样的一个欢迎仪式，我觉得真的挺震惊的，然后也很开心。我觉得整个旅程就是非常美好的开始。 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결국 경제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총선 때 제1당이 안 됐는데도 집권에 성공한 세타 총리로선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입니다. มั่นใจครับว่านโยบายนี้จะเป็นการ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ได้อย่างมากไทยของนักท่องเที่ยว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ตั้งแต่ก้าวแรกจนกระทั่งถึงก้าวสุดท้าย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태국을 찾은 외국인 4천만 명 가운데 중국인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태국 관광 산업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태국 경제에 직격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각종 규제 완화 덕분에 태국 관광업계는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잇따라 울린 총성. 14살 소년의 무차별 총격에 중국인 한 명과 미얀마인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세타 총리는 곧바로 중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I called the Chinese ambassador and apologized to him about the unfortunate incident, and I have reassured him that the Thai government is doing all we can to help. 태국 매체들도 중국에서 태국처럼 위험한 국가를 방문하기 꺼려진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중국인 등 관광객 수가 줄고 있다며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태국 총리가 중국은 큰 형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최근에도 총기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심지어 중국 경찰을 태국에 상주시켜 합동 순찰을 하겠다는 정부 대책까지 나왔지만 결국 주권 침해 논란에 곧바로 철회됐습니다. นี่อำนาจอธิปไตยของเรางั้นก็ไม่ต้องมีตำรวจแบบพวกพี่หรอกถ้าเขาต้องมาตรวจแค่นั้นไม่ได้มีเรื่องกับตำรวจต้องมาตรวจในบ้านเราไม่มีเลย 마약 문제도 태국 관광 산업 부활의 걸림돌입니다. 태국은 아시아 유일의 대마 합법 국가. 중국처럼 대마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은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곳곳에서 이어지는 유혹에 무심코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Indica for relaxing and for sleep. This one. If some people is want to relax, is sleep. Because sometimes people have a long flight, is tired.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차를 마시고 숨지는 등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가 대마 규제 방침을 내놨습니다. The problem about drugs has been widespread. As opposed to It will be regulated for medical use. how about for leisure use? No. 태국 정부는 이제서야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과거 관광 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태국이지만 총기 그리고 마약 이 난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방콕에서 정윤섭입니다. 네, 태국은 지난해 6월 이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의 재배와 판매가 합법화됐어요. 네. 근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빗장망 풀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값싼 무허가 외국산 대마초가 대거 밀반입되고 있고요. 사실 정부 방침이라는 게 이 태국 내 대마 생산을 활성화하면은요 농업 이익도 생기고 관광 수입도 생긴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명분이었는데요. 이런 명분이 무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 보완이 나올 것인지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